네, 반갑습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오늘은 부동산 세법입니다. 자, 교재는 14페이지 보세요. 14페이지. 자, 14페이지에서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예, 앞으로 넘기면 차례 부분이 나올 겁니다. 차례. 자, 우리가 부동산 세법은 우리가 2차 과목에 속하고요. 예, 세법과 공시법과 공정법 이 세 가지 공법을 한 과목으로 해서 40문항인데 이 세법은 16문항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 공정법, 공시법이 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강사가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세법적인 문제.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정인 처리고요. 전화번호 적어놨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자 남기거나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세법을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과 관계된 세법은 이렇게요.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을 뭐 하겠어요? 취득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부동산을 취득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보유를 하고 보유를 한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 매각하겠죠. 매각.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합격하면 가장 많은 업무가 뭐냐? 매매죠. 그리고 매매는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죠. 그럼 사는 사람은 취득이고 파는 사람은 매각, 양도입니다. 자, 그러면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할 때 소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는 것을 내요. 자, 취득세는 한 번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A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A 아파트를 매각하는 것도 한 번이겠죠. 그런데 팔 때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양도할 때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즉 4억 주고 사가지고 5억에 팔아면 소득이 1억 생기죠. 그럼 세금을 부담해요. 근데 4억을 주고 사가지고 3억에 팔았다면 적자죠.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때는 양도할 때는 세금 없습니다. 근데 방금 취득은 뭐라 했죠? 취득은 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에요. 이익과 관계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은 돈을 주고 샀던 대가를 지급했던 대가를 지불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요거는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소득세라고 말해요. 그 중에서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업무가 매매니까 요 취득에서 세 문제가 나와요. 세 문제. 그리고 양도소득. 여러분이 합격하면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세금보다는 이 세금을 가장 많이 물어요. 그래서 여기 6문제입니다. 그래서 16문제 중에서 이 두 세목만 해도 뭡니까? 9문제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을 보유했다. 부동산은 재산에 속하죠. 부동산은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기본이 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추가되는 세금이 취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자, 그럼 보유할 때는 뭐 낸다?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자, 그런데 이거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계속 냅니다. 매년 부담합니다. 재산세는 몇 번? 매년. 취득세와 양도세는 한 번. 자, 이 세 가지가 주된데요. 근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에 여러분 1차 가면 민법이 있어요. 민법에 대하면 권리주체자인 자연인과 법인이 요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한다?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니까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가지고 공시를 해요. 그 공시하는 것을 등기한다, 등록한다 라고 해요. 그럼 공시를 함으로써
국가에 내는 수수료 성격이 있어요. 그걸 등록세라고 해요. 등록세. 그런 수수료 같은 것이 또 면허세가 있는데 등록 면허세라고 있어요. 면허세는 시험에 안 나와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공시행위를 할 때 내는 수수료 등록세입니다. 이것이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취득 관련 세금에서는 네 문제 정도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가 재산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내야 되고 부동산 중에서도 건축물이 있어요. 그럼 토지라는 것은 우리가 화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죠. 근데 건축물은 화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방에서 제공하는 화재 시설이 있어요. 소방 시설. 거기서 혜택을 받으니까 내는 것이 지역 자원 시설세라고 해요.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래서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니까 내라 하는 것이 지역 자원 시설세. 그리고 우리 부동산이라는 것을 보유하면 재산세도 매년 내지만 지역 자원 시설세도 매년 냅니다. 자, 그런데 재산을 가졌는데 그 재산을 너무 많이 가졌다는 거죠. 자일 사용을 하지 않는데도 많이 가졌다. 그걸 고액 부동산 소유자래요. 그럼 국가는 그 사람을 뭐로 부르냐? 투기자로 본다. 투기자로. 그래서 너는 추가해서 내라. 그것을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자, 그러면 재산세가 기본이 되면서 재산세를 부담한 후에 부동산을 많이 가졌다. 그걸 고액 부동산 소유자라고요. 고액 부동산 소유자. 자, 그래서 요것이 한 문제 놓습니다. 때로는 요것이 두 문제 놓으면 요것에서 두 문제, 요것이 두 문제 놓으면 요것도 두 문제. 자, 이거는 시험에 놓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보유관계 세금에서 네 문제가 나오고요. 자, 양도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4문제가 되죠. 근데 우리는 몇 문제를 했죠? 16문제라고 했어요. 됐나요? 근데 두 문제 어디 갔느냐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계 주가 되는 세금은 이 5가지 세목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가지 세금만 배우고 이거 안 논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익힐 때는 기본적 내용이 있어요. 요게 세목들에.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알아야 이 내용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조세 총론이에요. 조세 총론입니다. 그러면 이 총론이라는 것은 뭐냐? 요 세목들이 다루는 세법에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과 공통적인 내용이다. 그럼 기본적 공통 내용은 뭡니까? 요거 할 때도 사용되고 이 할 때도 놓고 이 할 때도 놓고 이 세목 할 때마다 다 적용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법은 16문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차례본에 보면 첫 번째 차례가 조세 총론 있죠. 파트. 자, 뒤에 넘기면 우리가 지방세 가지고 있습니다. 차례. 지방세에서 취득세가 있고 등록 면허세 놓고 재산세 놓죠. 확인했습니까? 그 다음 기타 지방세 있는데 기타 지방세는 시험에 거의 출제 안 돼요. 자, 그 다음 국세를 가니까 종합부동산세 있고 소득세 총설 있고 양도소득세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먼저 비울 때 취득할 때 세금을 먼저 비우고 그 다음 취득한 후에 보유 세금을 비우고 그 다음 양도할 때 세금 소득세를 익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치, 등, 재, 종, 양 이렇게 5가지 세금을 순차적으로 익힐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조세 총론 들어가 보죠. 자, 우리가 조세 총론에 들어가면 내가 요거 하면서 시험에 출제된다 안 된다를 언급할 거고 내가 강의할 때 체크하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이해를 좀 하세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별표시 1개 하세요 하는 것은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는 것이고 별표시 3개 하라는 것이죠. 별표시 3개나 5개 하는 것은 출제 가능한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출제가 거의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예 표시 안 한 거 넘어간 것은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한번 참고로는 읽어봐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 공부라는 것은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라, 예? 전체 내용을 교재니까 한번 전부 다 읽어보지만 주가 되는, 예, 시험에 나오는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몇 페이지? 예, 14페이지 있어요. 자, 14페이지 보면은 요게 조세의 기초 이론이라 되어 있죠. 1절이 조세 개념이 있어요. 자, 항상 여러분이 세법뿐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게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 그 순서를 몇 번 잘 읽어보면 그걸 읽어보면서 요 내용이 뭐가 있었지라고 상기시키면 공부가 뭔가 체계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보니까 조세 개념에는 조세 정의가 있고 그 조세 정의를 좀 풀어서 해석한 것이 밑에 조세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 보니까 가세 주체란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세의 목적이 나오고 세 번째가 조세는 직접적 개별적 반대가 없이 부과한다 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가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조세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고 여섯 번째는 조세는 금전적 겁부가 원칙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15페이지 보면 4번 있습니다. 몇 번? 예. 수 5페이지에 4번 있어요. 요것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 자, 그 다음에 6번 있어요. 6번. 맨 마지막 6번. 요거는 별표시 하나, 둘, 셋입니다. 자, 내가 별표시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했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이 6번은 밑에 있는 내용을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주 안 됐는데 나중에 우리가 익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조세 정의를 보니까 자, 14페이지죠. 조세 정의. 누가 돼 있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금은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야, 공법. 그럼 공법은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죠. 자, 그럼 세금은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거야. 됐나요? 조세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거야. 그 밑에 조세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 나오니까 자, 국가가 났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났나요? 지방자치단체가 났어요. 예, 누구를 위한 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을 가세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세 주체자라고 말합니다. 또는 가세 권한을 가졌다, 가세권자라기도 합니다. 또 가세한다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는 부과한다라고 말을 써요. 뭐 한다고요? 부과. 그래 부과권자라고 합니다. 그래 이 말이 넣어도 누구를 가리킨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는 거죠. 세금에 대해서 권한은 누가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진다.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는 누구한테 가세할 거냐, 부과할 거냐 하는 건데, 자, 그게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직접적 그 다음에 개별적 반대급부 없다. 이 말은 뭘까요? 할 때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어떤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가 뭡니까? 주고 받는 것이 반대급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세를 냈죠, 최근에. 그럼 자동차세를 내가 30만원 납부했다고 해서 네? 간할 간처로부터 30만원 뭐 받는 게 있었나요? 없죠. 근데 우리가 마트에 가면 내가 물건을 30만원치 사니까 30만원 지불하는 거죠. 그런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직접적. 그럼 세금은 내가 낸 세금만큼 그만큼의 가치를 대조로 받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급부 없이 가세 요건을 충족한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방금 국가와 지방정부는 가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 주어진 법 우리는 공법이니까 강제성을 가져야 되죠. 강제성을 가지기 위해서 법에 규정하고 또
이 가세권자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법상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럼 가세권자는 법의 범위 안에서만 뭐 할 수 있다? 가세권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도 법에 규정하는 뭘 정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가세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요건. 조건이죠, 조건. 이 가세 요건을 4가지를 정해놓고 이 가세 요건 4가지가 충족됩니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충족이 될 때 이제 가세권자는 국가 속에 있는 개인, 가세 요건이 충족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이때 가세 요건이 충족할 때 이제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다. 부과권이다라고 합니다. 부과권. 되나요? 뭐라고요? 부과권. 그래서 가세권자는 아무 시도 때도 없이 가세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주어진 가세 요건을 충족할 때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충족하는 시점을 우리가 가세권자와 가세 요건이 충족한 개인 법인 간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립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성립. 자, 뭐가 충족한 거? 가세 요건이 충족한 것을 뭐란다? 성립. 납세 업무가 성립됐어요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세 요건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방금 4가지가 있다 있죠. 그 4가지가 어디 있다? 4번. 확인해 보세요. 4번. 자, 4번에 보니까 4번 조세는 법률에 규정하는 가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했죠. 창고 있죠. 창고에 가세 요건이 뭐가 있죠?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가세 대상, 그 다음 가세 표준, 그리고 세율. 이 4가지를 뭐란다? 법에 규정하는 가세 요건이랍니다. 다시 뭐라고요?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이 4가지를 뭐란다? 가세 요건이래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우리는 각 세금을 부과할 때는 가세 요건을 법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에 규정한 대로만 익히면 돼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가세할까요? 자, 무엇에 대해서 가세할까요? 그것이 가세 대상입니다. 자, 무엇이 뭐라고요? 가세 대상입니다. 가세 대상. 우리는 법이라 했죠. 이 법은 무슨 성격이라고?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죠. 그럼 공법이니까 국회에서 법에 정한 대로만 따르세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시험에 노는 것이 방금 뭐였죠? 취득세 있었죠. 자, 취득세. 그러면 이 취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취득세를 가세권자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에 뭘 정하고 있다? 가세 요건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정의는요. 여기서 뭐 한다?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 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화폐적 가치가 있는 것을 뭐해서 일단 취득 행위를 하고 그 취득 행위를 하여서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자, 뭘 얻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다?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것이 취득이라고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대가를 자기가 스스로 건물을 신축해도 취득이죠. 그걸 우리는 원시 취득이라고 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가져오는 거는 내게 소유권이 넘어오죠. 그럼 그거는 뭐다? 승계 취득이라고요. 자, 그럼 승계 취득은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오면 뭐다? 유상으로 취득했죠. 그 다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취득했죠. 자, 무상으로 취득했는데 여기는 또 뭡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사망 전에 받으면 정려받고 그 다음 사망 후에 받으면 상속받았다. 자, 요 취득 행위로서 전부 다 뭘 가졌어요? 소유권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트에 가서 요게 뭐 물건을 사는 거 취득 맞죠, 그죠? 근데 우리가 취득세 낸 적이 없어요. 전자상가에 가가지고 전자제품들을 구입한 것도 취득이죠. 근데 취득 낸 적이 없어요.
자, 요즘 금까지 좋으니까 금을 취득했다. 취득 낸 적 없어요. 그래, 취득을 하면 내라고 했는 것이 취득세인데, 모든 취득 물건을 다 취득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에 요 취득세를, 요 개념은 재산을 취득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내는 거야. 근데 모든 취득이 아니라 정해놨다는 거죠. 그것을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 기계장비,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그 다음 임목, 그 다음 우리가 나중에 권리들을 배울 거예요. 그 권리 중에서 강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자, 그럼 우리가 주변에서 회원권을 가지고 어떤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는 권리라 해요. 회원권이 있어요. 그럼 골프 회원권, 콘도미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요렇게 이거를 열거주의다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이니까 법에 정하고 있다는 걸 열거주의다라고 해요. 그러면 요게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안 낸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는 열거됐으니까 취득세의 가세 대상은 취득행위가 가세 대상인데 그 물건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되나요? 그럼 우리 시험 칠 때까지 취득세를 익혀야 되니까 대상을 좀 익히려고 노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럼 또 하나 봅시다. 재산세가 있어요. 재산세. 자, 재산세는 아까 한 번 낸다 했어요? 계속 낸다 했어요? 계속. 그러면 이것도 재산이잖아요. 이거는 뭘 하느냐? 재산을, 이미 재산은 났고, 재산을 뭐함에 따라 내느냐? 보유하는 동안에 내는 거죠. 재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뭐냐? 재산을 뭐 한다? 취득하면서 내는 거고, 이거는 재산을 뭐 한다? 보유하니까 내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재산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재산이라 하죠. 근데 재산을 보유했는데 어떤 재산이냐? 자, 우리가 뭡니까? 재산 중에는 금도 있고 다이아반지도 있죠. 세탁기도 내 재산이죠. 주식도 가지면 재산이죠. 근데 거기에 재산세를 낸 적은 없어요. 역시 이 취득세처럼 너가 가진 재산 중에서 이 재산만 내라고 정해놨다고요. 그죠? 재산은 부동산이란 재산, 부동산, 선박, 항공기, 이런 재산을 가질 때만 내라고 정해놨다고요. 그럼 뭘 지금 가세 대상이 뭔지 알겠나요? 가세 대상이 뭔지 알겠나요?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세목이 주어지면 그 세목을 가세하기 위해서 대상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열거한 거를. 그럼 우리는 이 가세 대상은 모든 세금을 다 익힐 필요 없이 몇 가지 세목?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 5가지 세목에 대한 가세 대상을 익히는 거라고요. 우리 시험에 놓는 것도. 자, 그 다음 가서 두 번째는 가세 대상이 정해졌으면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누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누가? 그것을 납세한다. 세금을 내는 것을 뭐 한다? 납세라고요. 그럼 법에 의해서 납세를 책임지는 사람, 의무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납세 의무자를 정해놔야 된다. 누가 세금을 내야 될지를 정해놔야 된다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왜 이거를 정하느냐는 것은, 자, 부동산을 갑이 취득했어요. 그럼 갑이 취득자니까 취득자가 갑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단순해요. 취득세를 누가 낸다고요? 취득자가 내는 거야.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근데 요거는 재산은 계속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 시점 소유자냐고요. 그걸 또 정해놔야 된다. 재산세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했죠. 매년 낸다 했어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시점 소유자. 언제라고요? 6월 1일 시점 소유자가 내라고 또 정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법에 규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낼지를. 또 취득할 때는 취득할 때 한 사람 명의로 취득하면 한 사람이 취득자죠. 그럼 두 사람 이상의 명의로 공동 취득했다면 취득자가 여러 명이죠. 그럼 취득자가 여러 명일 때는 각자 취득세를 얼마 내는지를 또 정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납세 의무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가세 대상이 정해졌고
납세 의무가 정해졌어요. 그럼 여기는 뭡니까? 돈이 계산됐어, 안 됐어요? 금전이 계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세액을 산출해야 되겠죠. 어? 세액. 돈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그럼 얼마냐, 이 말이에요. 얼마. 이 얼마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뭐냐? 가세표준. 자, 뭐가 있다고요? 가세표준이 필요해요. 그 다음 이 가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해야 세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면 세율이 어떤 느낌이고 가세표준이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 뭘 줘야 돼요? 전기요금. 어? 각종 용역을 제공받으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물건을 구입하면 요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그 계산 방식도 전부 다 어떤 방식이다? 곱한다 이 말이에요.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면요, 그 물건마다 뭐가 돼 있어요? 가격이 단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격표가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단가 가격표가 세율 개념이다 말이에요. 됐나요? 근데 어떤 물건에 대한 한계가 1,500원 돼 있어. 근데 오늘 내가 마트에 갔을 때는 두 개를 구입했어요. 그럼 2 곱하기 1,500원 곱하면 되겠죠. 그럼 다음 날에 갔을 때는 또 단가는 그대로 변함없이 1,500원 돼 있는데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오늘 10개를 구입했어. 10개 곱하기 1,500원. 자, 그럼 여기서 개수는 뭐와 같은 거고? 가세표준이고, 알겠어요? 단가는 뭐 개념이고? 세율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세율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이미 세율은 법에 의해서 이미 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럼 가세표준은 방금 뭐였어요? 오늘은 2개 샀어. 다음에 갈 때는 10개 샀어. 그러면 이 가세표준은 계속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가세표준을 모르면 세액 산출을 못하겠죠. 우리 전기요금도 뭡니까? 사용량이 있죠. 한 달 동안 사용량 곱하기 단가 1kWh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계산 방식이 그대로 여기 오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각 세금마다 가세표준 기준이, 취득세의 가세표준은, 등록면허세의 가세표준은, 재산세의 가세표준은, 양도소득의 가세표준은, 취득세는요, 취득물건 가액을 가표합니다. 취득세는 뭐라고요? 취득한 물건 가액을 가세표현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내가 아까 권리를 주장한다 했죠? 권리를 주장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가액. 자, 재산세는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했죠? 그럼 재산 가치는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죠? 내가 살 때는 재산을 5억 주고 샀어요. 그럼 5억 가치가 그대로 매년 5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매년 가치가 오르락 내리락 해. 그리고 재산세를 한 번 내는 게 아까 매년, 언제? 아까 6월 1일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재산세를 매년 낼 때 항상 매년 6월 1일 가액을 하라. 6월 1일 시점 소유자에게 6월 1일 시점 재산 가액에 세금을 부담해라. 그리고 아까 소득세는 뭡니까? 내가 구입해서 팔죠. 그럼 소득이 있을 때 내는 거죠. 소득에 대해서 가세한다고 해요. 됐나요? 다들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가세한다고요? 취득 물건 가액. 알겠어요? 등록 면허세는 뭘 한다고요? 주장하는 가액. 재산세는 뭐냐? 6월 1일 현재 재산 가액. 소득세는 뭐 한다고요? 소득. 아시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몇 프로 내세요라고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뭘 한다? 가세 요건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15페이지 6번. 자, 15페이지 6번은 별표시 3개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날까요? 세액이 산출돼요. 그럼 이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가세 요건이 충족된 것을 성립이라 합니다. 되나요? 그럼 이 성립된 근거에서 가세 표준을 알게 되었고 세율은 법에 정해졌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세액이 계산돼요. 이거를 학정이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 한다고요? 학정.
그럼 납세 의무가 먼저 성립하고 성립된 근거를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는 거 확정. 그러면 이 확정된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죠? 누가? 국가가 지방정부가. 되나요? 그럼 이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가세요건이 충족한 납세 의무자에게 이 세액을 뭐한다? 부과한다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부과.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부과를 해서 그 부과한 세금을 징수한다 이 말이에요. 부과 징수. 되나요? 그럼 세금을 징수하면 성립된 세금이 확정을 거쳐서 뭐 징수했죠. 그럼 뭐합니까? 납세 의무가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그럼 여기 징수가 있잖아요. 그럼 징수할 때는 확정된 세금을 뭐로 징수하겠느냐? 금전이죠. 현금. 원칙은 현금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현금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물납제도라고요. 무슨 제도? 물납.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보면 15페이지 밑에 표가 있어요. 그게 물납이 있죠. 그 지방세는 뭐가 되고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세목이고 그 다음에 상속세도 물납이 가능한 세금이야. 그 나중 문제가 내가 별표에 제기한 것은 우리가 총 세금은 이렇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불러주는 세금이 총 몇 개가 있어요? 24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요? 24개 세금이 있는데 모든 세금을 물납 가능하지 않다 말이에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여기 법에 정해 주시니까 시험 칠 때까지 물납 가능한 세목을 인지하라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꺼번에 납부하기 힘드니까 분할, 나눠서 내는 것을 밑에 분할 납부예요. 그럼 분할 납부 세금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뭐다? 물납 가능한 세금이 어떤 것입니까? 분할 납부 가능한 세목이 무엇입니까? 이거 묻는다고요. 그리고 물납할 때도 무조건 물납 세목에 해당하는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금액 기준이 있어요. 얼마일 때 가능하냐? 분할 납부도 마찬가지. 됐나요? 이런 것을 물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이렇게만 세모만 언급해놨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금액도 알아야 되고 대상도 알아야 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16페이지 갑니다. 16페이지. 자, 16페이지 가면은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은 조셉의 분류라고 있어요. 이 조셉 분류 보니까 1번이 뭐에 대한 분류 있죠? 가세, 주체에 따른 분류. 다시 뭐라고 했다고요? 가세, 주체. 아까 가세, 주체가 누가 있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게 가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1번 뭐가 있나요? 국세. 확인했어요? 그럼 국세 원의가 있고 세목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참고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대략 느낌만 받으면 돼요. 국세는 누구를 위한 거냐만 알면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거기에 16페이지에 가세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1번이 국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국세는 누구를 위한 거, 누가 사용할 세금이냐? 국가. 이거만 알면 되고. 됐나요? 그러면 이 국세를 담당하는 부서가 뭐냐? 국세청이라고요. 국세청 들어봤죠?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국세청장이 관련하겠죠. 주체자죠. 그 다음에 지방에 오면 지방국세청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무서가 있습니다. 그럼 세무서장이 있겠죠. 그럼 실제 담당하는 부서는 국세청과 세무서가 국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는 국세를 담당하지 지방세를 관장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됐나요? 그럼 밑에 표가 있어요. 세목. 세목 보니까 소득세 눈 떠는 찍었나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정려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정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해서 13개 정도 세목이 있죠. 요 세금들은 전부 다 누가 쓰는 돈이다? 국가가, 정부가 쓰는 돈이야.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득세, 법인세 있죠. 자, 뭐가 있다고요? 소득세와 법인세 있죠. 첫 번째. 자, 참고로 간단히 요렇게 이거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대상이 소득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소득세는 누구냐? 개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법인세는 법인에 대한 소득을, 법인세를. 되나요? 그래서 소득세와 법인세는 누구를 위한 거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누구 소득?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를,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를. 그럼 우리가 개인과 법인은 뭡니까? 소득 행위를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계속적인 행위를 하겠죠. 그러면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하고 납부하고 부과하고 납부하고 힘들죠. 그래서 이 소득세와 법인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부분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걸 과세 기간이라고요. 그러면 1년이 끝나면 1년분 소득을 합산한다. 그래서 소득 금액을 몇 년분 소득을 가지고 한다? 1년분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때린다. 한 달분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다. 이거 꼭 명심하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뭐가 있죠? 상속세, 또 정려세 있죠? 되나요? 요게 대한 간단한 개념을 인식, 아주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지 말고 대략적인 이 개념을 잡으면 보기가 훨씬 쉽단 말이야. 이 상속세 정려세는 뭐를 대상하느냐? 재산을 대상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모든 화폐 가치가 있는 재산을 말하고, 그럼 상속세 재산세는 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낸다. 무상으로 받을 때 낸다. 뭐를 받을 때?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 상속세 정려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속 정려세는 공통점이 무상인데, 상속은 사망 후에 받을 때, 자, 정려는 사망 전에 받을 때 내는 세금을 상속세 정려세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종합부동산세 있죠? 되나요? 종부세 있어요. 종부세. 자, 그럼 요거는 부동산이래요. 부동산. 이 부동산이란 재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고액일 때 낸다. 자, 부동산이 뭐 할 때? 고액 소유자일 때 낸다. 되나요? 그럼 이거는 한 번 내겠어요? 매년 내겠어요? 매년. 재산을 계속 이렇게 고액 소유자가 되면 매년 낸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이 고액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이 고액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년 6월 1일, 매년 언제? 6월 1일 날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 가액을 고액인지 아닙니다. 9억을 초과하느냐, 12억을 초과하느냐, 5억을 초과하느냐, 예? 80억을 초과하는 것은 언제 기준이다? 6월 1일. 여기까지. 그래서 소득세법이요. 소법, 그 다음에 상정, 종,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니까 부가가치세. 자, 뭐가 있다고요? 부가가치세. 자, 또 뭐 있어요? 개별소비세. 자, 그 다음에 주세 있죠? 자, 이 3가지 세금은 뭘 대상하느냐? 소비하는 때 내는 겁니다. 소비할 때 소비한 가치만큼 내는 것을 부가가치세라고요. 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무엇에 대해서 부과한다고요? 소비를 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하는 건데, 뭐를 소비하느냐? 재화를 소비할 때, 재화를 소비하면 내라. 그 다음에 용역을 소비하면 내라. 자, 부가가치를 뭘 소비할 때 낸다고요? 재화를 소비하면 내라. 그 다음에 용역을 소비하면 내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소비한다는 것은, 재화를 소비했다는 것은 뭐 하는 행위냐 하는 거죠. 취득 행위는. 재화를 소비했다는 것은 재화 자체가 뭐냐?
제하라는 것이 뭘까요?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치를 제하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득행위라는 거예요. 취득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취득하면 타인이 가진 소유물을 내가 썼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제하를 소비한 거예요. 예? 부동산을 구입한 건 취득이라고요. 그럼 마트에 있는 물건을 샀습니다. 마트 소유물을 내가 샀잖아. 예? 이게 제하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제하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는 뭡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쓰고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용역은 뭐다? 사용하는 개념. 용역은 무슨 개념? 사용하는 개념이고, 제한은 뭐다? 소유물. 누군가 소유하고 있는 거를 취득함으로써 소비하는 거. 그럼 이거는 용역을 사용함으로써 소유하는 거.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걸 용역이에요. 그럼 부동산을 사는 행위는 뭐죠? 제한을 소비했다. 그럼 부동산을 빌려 쓰는 거는 뭐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뭡니까? 소유권을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은 그대로 있고 내가 사용한 대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용역을 소비했다. 그럼 부동산은 제하가 될 수 있고 용역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뭐 한다?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모든 부동산뿐이 아니라 모든 물건을 소비할 때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몇 프로냐? 10% 냅니다. 몇 프로? 10%. 그 여러분 마트에 가면 물건 살 때 영수증 확인 안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만 해도 그게 부가지 적어놨는데. 알겠어요? 핸드폰 사용료도 그 부가 적어져 있고, 전기요금도 부가 적어 있고, 가스 주유하고 기름 주유할 때도 적어져 있다. 모든 소비물에 주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소비세라고요. 자, 그 다음 옆에 개별 소비세 있어요. 이 개별 소비세는 너가 소비하니까 부가가치세도 내지만 또 추가해서 내라는 거 있어요. 너가 소비물이 남들이 쉽게 소비할 수 없는 물건이다. 사치품이에요. 무슨 품? 사치품. 자, 그 다음에 요거 주체가 뭐죠? 뭘 소비하는 거야? 술을 사 마시는 거죠. 술을 소비하면 내는 것이 주세죠.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대표적 이게 소비세다 하는 거죠. 소비세. 됐나요? 자, 그러면 이 소비세는 소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지금 요까지 부가세 있는데, 그 다음에 밑에 옆에 뭐가 있어요? 인지세 있죠. 자, 인지세는요, 문서. 자, 인지세는 뭐라고요? 문서를 작성할 때 부담한다. 됐나요? 그럼 문서가 나중에 하자가 법적 대항력을 가지게 해서 뭐다? 문서가 작성할 때 되는 것이 뭐다? 인지세다. 알겠죠? 그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 등이 되겠죠. 필요 없고요. 자, 밑에 보니까 교육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라고 돼 있죠. 근데 앞에 타이틀이 뭐죠? 목적세라 있죠. 목적세. 그 말은 뭡니까? 이 세금은 징수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반드시 그 용도로만 쓰라는 거예요. 그럼 교육세를 징수했으면, 교육 사업을 위해서만 쓰라. 이 말이에요.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징수했으면 도시 교통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쓰고, 에너지를 절감할 때, 연구할 때 쓰고, 환경을 조성할 때만 돈을 쓰라 말이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뭡니까? 그 말대로 농촌과 어촌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이거는 목적세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17페이지에 2번 지방세라고 돼 있나요? 뭐라고요? 지방세. 그럼 지방세는 국세는 국가를 위한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금이다. 근데 지방세는 다시 강력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어서 되더라. 지방세는 그 세목을 보니까 11개 세목이 있어요. 몇 개? 11개 세목이 있는데, 강력자치단체가 쓰는 세금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구가 쓰는 세금이 있고, 도와 시, 군을 나눠서 도가 쓰는 지방세가 있고, 군이 쓰는, 시군이 쓰는 세금이 따로 있더라. 그럼 요렇게만
느낌은 있으면 된다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세목은 요렇게 나눠진다 뜻만 이해하고 세금이 요거 해보니까 총 몇 개다? 28개 논다고요. 24개가 논다고요. 그 24개의 내용을 다 비우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는 몇 가지만 논다고요? 5가지 세목은 논다 했잖아요. 예? 요거 법인세 우리 안 비운다고요. 근데 요거는 개념 잡고 있어야 돼. 소득, 법인 소득은 소득세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법인세 내용을 시험 안 온다고요. 상속세, 증여세 뭐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상속세, 증여세 내용을 시험 안 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에 내용은 들어갈 필요 없는데. 근데 우리 내용은 아까 몇 가지 논다 했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지방세 3개 하고 국세, 소득세, 예? 종합부동산세 이 5가지 세목만 시험에 논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18페이지부터 계속 이어지도록 해봅시다.